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 게임 체인저가 될 그 5G 네트워크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요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지털 뉴딜인 것 같습니다. 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6,5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15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바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 간의 거리를 띄워두는 것이죠. 문제는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넘어서 자국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시장에, 가게에 뿌린다는 의미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그러한 정책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5G나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차처럼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그러한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각국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제 첨단 산업과 산업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위기를 대응하고 그것을 넘어서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식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은 1930년대 세계 대공양식이 미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뉴딜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댐과 도로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뉴딜 정책이 추구한 목표는 3R로 정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리커버리,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두 번째 리폼, 경제사회 개혁입니다. 세 번째 릴리프, 구제 혹은 복지 정책의 전면적인 도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정망 강화라는 3대 축으로 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핵심, 즉 핵심 중에 핵심이 DNA 생태계 구축입니다. D는 데이터의 D입니다. N은 5G 네트워크의 N을 의미합니다. 또 A는 인공지능 AI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를 아날로그에서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 디지털 경제 그리고 미래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는 전략이 바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경제산업과 사회문화 전 분야에 보급하고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추격국가 반열에서 세계국가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로 대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 바로 디지털 뉴딜 전략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나 5G,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사실상 디지털 뉴딜 정책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5G,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7개 분야에서 세계 1등을 목표로 지금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겠다 하는 어떤 국가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ICT 선진국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있고 또 글로벌 어떤 인터넷 기업들이 있죠.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또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원격 근무나 원격 수업 등 이러한 어떤 그 디지털 필수 인프라들이 경제 산업을 가동하고 사회 문화, 즉 우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지털 필수 인프라에 대한 사상 최대의 투자를 하겠다고 이번에 미국 정부가 결정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들이 바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죠. EU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첨단 ICT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수준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잘 활용할 것인가는 그 부분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인공지능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계획들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 의료나 교통, 보안, 고용, 법률 이게 대부분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이러한 5개 주요 투자 부분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첨단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지금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금 힘있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경제와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일자리가 바뀔 것입니다. 또 사회 문화가 바뀌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이러한 디지털 환경, 그다음에 디지털 생태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디지털 이용 역량 그리고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에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러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책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를 개혁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자. 자, 지금까지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